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단원 소개 영상으로 1단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1단원 작품 속의 인물과 나! 5번의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수업 시간 내용은 바로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우선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려면 작품을 읽어보아야겠죠? 두 번째는 인물의 삶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펴보려면은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이 인물이 이런 삶을 살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작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바로 윤희순이에요. 여러분, 윤희순 이분인데요. 이 윤희순 혹시 어떤 사람인지 들어는 봤나요? 못 들어봤다고요? 맞아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진 보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첫 번째로 이 비녀가 보여요. 이 비녀. 비녀 보이나요? 비녀 보이죠? 이 요즘에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런 머리 요즘에 잘 안 하죠. 그리고 옷도 어때요? 티셔츠가 아니야. 이 옛날 옷, 옛날 뭔가 저고리 입고 요 옷까지 이분은 아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조상님 포스가 나요. 어떤 조상님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윤희수는 의병장이었어.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참여를 촉구하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널리 알렸다.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1911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했다. 윤희수는 독립운동가였구나.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수는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인 노학당을 세웠다. 노학당을 세웠대요. 이 학교 졸업생 50여 명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2002년에 노학당을 기념하려고 중국 야오닝성의 노학당 기념비가 세워졌다. 하면서 노학당 기념비가 세워졌네. 선생님 보니까 윤희수는 첫 번째 의병장이었어. 무엇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리고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다고 하네요. 안사람 의병가. 여러분 안사람 의병가가 뭘지 추측이 가나요? 요즘에는 좀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안사람 혹은 바깥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안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또 바깥 양반 들어본 낱말인가요? 안에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는다고 해서 결혼한 분들 중에서 부부 중에서 있잖아. 아내를 일컫는 말이에요. 부녀자를 일컫는 게 안사람이거든요. 바깥 양반은 뭐겠어? 보통 남편이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온다고 해서 그 바깥 일을 한다고 해서 바깥을 가져왔고 양반은 이 시기에는 남자를 또 귀하게 여겼거든.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부녀자,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하고 바깥 양반 남편이라고 했어요. 안사람 의병가, 즉 아내들로 구성된 의병들, 안사람들로 조직된 의병을 위한 노래, 의병가, 노래라는 거죠.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뭘 지었대요? 노학당을 지었대요. 노학당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윤희수님은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해주신 아주 위대하신 여성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나오는 작품 의병장 윤희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며 의병장 윤희순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인물의 삶을 살필 때 아까 말했지. 작품 읽기를 할 건데 삶을 살피려면은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미 상황은 어느 정도 알아. 이분이 살았던 상황 어떤 시기예요? 일제강점기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고통받고 핍박받던 그런 자유가 없던 시절에 이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의병장 유닛을 읽으면서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부분에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의병장 유닛순, 글, 정종숙, 그림, 김소희. 앞부분 이야기. 항일 의병 운동의 자금을 지원하려고 숯을 구워서 팔던 유닛순은 독립운동에 남녀 구분이 없음을 알리려고 안사람 의병가를 만든다. 어느 날 유닛순은 쑥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안사람 의병가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라고 담비에게 부탁한다. 그날부터 담비는 윤희순이 시킨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다. 빨래 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란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에게 쏠렸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봤는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다.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기껏 뜨겁게 따라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윤희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다시 윤희순에게 쏠렸다. 윤희수는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침없이 내뱉는 윤희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의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들을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논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어요. 끝이네요. 자, 이제 우리 물음에 답해볼까요?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죠. 용기를 솟아나게 했고 그것이 무엇을 하게 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의병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두 번째,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대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 안사람 의병대가 뭐였어? 살펴보니까 말했던 대로 부녀자, 즉 아낙네들, 아내들이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서 의병 단체를 이룬 것이에요. 여자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듯이 전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땠어요? 뭘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금으로 돈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때 돈이 잘 없잖아. 뭘 모금했어? 고구마를 모금하기도 했고 또 다른 노쇠든 구리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걷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금했는 것을 어때? 의병부대에 지원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의병부대야? 춘천. 춘천이 어딘지 아나요? 강원도 춘천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병부대에 지원을 했는 거 봐서 이 윤희순이 살고 있던 곳이 아마 춘천 쪽이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해 봅시다. 자, 인물의 말에서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였는지 찾아봅시다.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하면서 이제 아낙네들 중에 겁먹어서 막 쫄아서 윤희순이 우리 의병 활동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때 보면은 조정 대신, 여러분 요새 안 쓰는 란 말이죠. 언제야? 이것은 뭔가 조선시대 같다, 그치? 조선시대에 조정 대신 하니까 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막 이런 대신들이 생각나나요? 근데 이 대신들이
어떤 상황이야? 나라를 팔아먹으려던데 나라가 팔렸다. 누구에게? 일본에게 팔리고 있는 이 시기는 아마 5학년 때 배웠던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인 을사늑약, 즉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우리 같은 여자들이라고 했어. 이거 뭐야? 여성 비하 발언인데 누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어? 여자가 했죠. 이 당시 조선시대는 어때? 조선시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즉 이런 여성 비하 발언에서도 스스로 하는 여성 비하 발언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때는 조선시대였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후기 언제? 일제 강점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또 인물의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자.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의병, 무슨 의병? 항일 의병. 일본에 항의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생활을 했어요. 언제기 때문에? 그렇지, 일제강점기 전후기 때문에,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어땠어? 매우 어려웠어. 일반인들 살기가 어려웠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더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맨 처음에 선생님은 이 부분이 생각나요. 선생님이 이 부분이 떠올라요. 앞부분 이야기에서 윤희수는 뭐를 구웠어? 쑥 굽는 일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항일 의병 돕기 위해서 항일 의병 자금을 지원하려고 쑥옷을 구워서 팔았대. 이런 거 보니까 이때는 일본에 대항하던 뭔가 힘든 시기였구나라는 것까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찾았는 새로운 부분을 더 찾아서 한 줄 써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윤희순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힘들었던, 일본으로 핍박받던 이 시기에 윤희순의 삶의 태도는 어땠나요? 삶의 태도를 살펴보기에 뭐를 살펴보자? 그 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보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말 중에 윤희순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말이 떠올라요.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 말 뜻이 뭐야? 그렇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외놈들, 일본 놈들 종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얼른 지키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 윤희순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어? 그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일본을 물려치려고 의병운동을 했어요. 어때? 아주 용감한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일운동 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희수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꿋꿋이 항일운동을 이어갔답니다. 이런 윤희순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 우리 가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 여러분이 떠올린 윤희순과 관련된 가치들 뭐가 있을까? 도전, 열정, 용기, 배려, 평등. 뭔가 관련 있는 단어들 많은 것 같다, 맞지? 선생님은 도전도 맞는 것 같고 윤희순의 열정, 그리고 용기, 두려움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맞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 올바른 행동하려고 또 평등하게, 남녀 평등하게 나선다. 이런 지금 다 되는 것 같아. 봉사, 우리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등등 관련돼 있는 단어가 참 많네요. 선생님 또 더 적을 수 있는 거 뭐겠어? 애국이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공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많은 단어 중에 선생님이 꼽은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정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윤희순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독립운동을 해주신 잘 모르던 분인 윤희순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은 항상 유관순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 유관순 이전에
윤희순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이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선생님은 떠올려요. 이분의 정의로운 삶을 기억하면서 이번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